민석이가 우리 재혼을 반대하네. 딸도 재혼은 싫다네요. 힘든 일인 건 알지만 우리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텅 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가 저렇게까지 화낼 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영애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들이 반대한다고? 그럼 영애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다음날 아침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오늘 경로당에 가야 하나? 영희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영애 씨가 더 걱정하겠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괜찮은 척 해야지. 영애 씨 걱정시키면 안 돼. 경로당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20분이 걸렸습니다. 경로당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영애 씨가 있을 텐데 웃으면서 철수 씨 어서 오세요 할 텐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희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계셔서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아들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심시간.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영희도 밥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밥만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경로당 옥상. 식사가 끝나고 영희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철수 씨, 옥상 좀 갈까요? 네. 경로당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희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네. 아드님이 많이 화내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어제 잠도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눈 보면 알죠. 다크서클이. 영희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아드님이 반대하시는 거 당연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철수의 고백. 영희 씨,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이가 엄마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고.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물었어요. 새엄마가 있는 집에서 엄마 제사를 지내냐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죠. 미안해요, 영희 씨. 제가 아들을 설득 못해서. 아니에요.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영희의 고백 반전 시작. 영희가 하늘을 봤습니다. 사실은요, 철수 씨. 한참을 망설이다가 영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딸한테 말했거든요. 네, 철수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철수의 충격. 영희 씨도? 네.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 아드님보다 우리 딸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혜진이는 이혼했거든요. 5년 전에 남편 외도로. 그래서 엄마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의 딸 혜진의 반응.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재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나랑 사는 게 불편해요? 내가 엄마 외롭게 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자기 때문에 내가 재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눈치 보여서 집에서 나가려고 재혼하는 거냐고. 그게 아닌데. 철수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 영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철수 씨. 철수 씨도 힘드실 텐데. 제가 또 운다고.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 함께 우는 장면. 옥상 난간의 기대. 철수와 영희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옥상 위 이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우리 마음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대답.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애 씨, 네, 저는 영애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영희가 저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해도, 네, 저는 영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물론 아이들 마음도 중요해요. 저도 민석이가 속상하고 영희 씨도 혜진 씨가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요. 민석이는 자기 가족이 있고 혜진 씨도 자기 인생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영희 씨도 그렇지 않아요? 영희의 눈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철수 씨.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약속. 그럼 우리 아이들 설득해 봅시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이야기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아이들 허락받고 살 나이가 아니에요. 물론 축복받으면 좋죠. 하지만 축복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네, 철수 씨, 우리 그렇게 해요. 손 꼭 잡은 두 사람. 옥상 난간에서 철수와 영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씨,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많이. 나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네, 함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네, 우리 민석 씨랑 혜진이 만나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끼리요? 네. 어차피 둘 다 반대하는 거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만나면 오히려 더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같이 막아요. 이렇게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들도 가족이 되는 건데 미리 만나보는 것도 그죠? 두 사람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정. 그럼 해봅시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혜진 씨 만나보라고 할게요. 저도 혜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 그래요. 이번 주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며 계단을 내려오면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떨려요? 네, 떨려요.
저도요. 그래도 해봐야죠. 네.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박차고 나간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또 화낼까? 하지만 영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안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 차갑지는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은 목소리. 민석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지금 시간 좀 있니? 지금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이요? 응. 영애 씨 딸을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 침묵. 한참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애 씨도 딸이 있거든. 혜진이라고. 그 친구도 우리 결혼 반대한대. 그래요? 응.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너랑 혜진이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나서 뭘 이야기하는데요? 민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글쎄, 그건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봐.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민석아, 아버지 부탁이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긴 침묵.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다음 장면 영희도 혜진에게 전화. 같은 시각 영희의 집. 영희도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혜진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또 그 재혼 이야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번에 말한 철수 씨 있잖아. 그분 아드님이 있는데. 그래서요? 너랑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네. 혜진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요? 혜진아, 그 친구도 너랑 비슷한 입장이거든. 엄마 재혼 반대하고. 그래서 너희 둘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엄마, 그게 무슨. 혜진아,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줄래? 긴 침묵.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며칠 후 카페. 시간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동네 조용한 카페. 민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부탁이니 3시 5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는 모습,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사람인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민석 씨세요? 네, 맞습니다. 혜진 씨시죠? 네. 서먹서먹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두 사람 모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진도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커피 시키고 이야기할까요? 아,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침묵. 뜨거운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왜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그냥 만나보래서, 아버지도 그냥 만나보래서 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 재혼 절대 반대입니다. 영희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돼요. 민석이 답답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영희의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도 5년이에요. 너무 빨라요. 두 사람은 서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의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영희의 딸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희의 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 진심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민석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영희의 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엄마 매일 봤거든요. 민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딸이 계속했습니다. 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외도로요. 그래서 엄마 집으로 들어갔죠.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빠 사진 앞에서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영희의 딸은 잠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불면증 5년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드세요. 엄마 배 안 고파 그러시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을 때가 많아요. TV 보다가 갑자기 우세요. 이유도 없이
그냥 외로워서.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의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엄마가 경로당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노래를 불러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밥도 잘 드세요. 오늘 뭐 먹을까 엄마가 해줄게 그러세요. 화장도 하세요. 립스틱도 바르시고 거울 보면서 웃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러시면서도 행복해 보여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눈물 났어요. 아, 엄마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제가 어떻게 막아요? 엄마가 5년 만에 웃는데, 5년 만에 밥 먹는데, 5년 만에 행복해 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막아요?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영희의 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영희의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재혼 찬성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진짜로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외로워. 나도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5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도 엄마는 외로웠던 거예요. 내가 있는데도. 영희의 딸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희의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3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밥은 잘 드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혼자 계실 때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민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 먹다 남은 컵라면들,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아버지 밥 챙겨 드세요. 먹지 먹고 말고. 하지만 아버지는 야윈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시는 아버지. 웃지 않으셨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고 계셨다. 아버지,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깊은 긴 한숨. 영희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재혼 막는 건 우리가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민석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의 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엄마가 재혼하면 나한테 신경 안 쓰겠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새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다 제 걱정이었어요. 엄마 걱정이 아니라. 당신도 혹시 아버지가 재혼하면 나를 덜 챙기시겠지. 새엄마가 우리 엄마 자리를 차지하면 기분 나쁘지. 이런 거 아닐까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가슴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석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영희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3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거,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까요? 넌 평생 혼자 살아. 나 때문에 행복하지 마. 그러실까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영희의 딸이 물었습니다. 그쵸? 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혼자 두지 마. 아버지 외로우시면 좋은 사람 만나시게 해드려. 그런데 저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영희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행복하시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민석이 영희의 딸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 재혼 찬성하시는 거예요? 영희의 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영희의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랑 함께 웃으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민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희의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의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말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민석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재혼 도와드릴까요? 영희의 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네, 같이 도와드려요. 민석도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민석은 곧장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왜 왔니? 무슨 일이야?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버지가 뭐 해줄까? 민석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재혼 찬성합니다. 철수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영희 어머니 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철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혼자 두지 말라고. 좋은 분 만나시게 해드리라고. 근데 저는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철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영희 어머니랑 행복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 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정말 고맙다. 민석도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으시느라 힘드셨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의 집, 영희의 딸도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영희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먼저 할 말이 있어.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영희의 딸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세요. 영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영희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반대했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행복이 먼저예요. 영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우시는 것도 알고, 밥 안 드시는 것도 알고, 혼자 한숨 쉬시는 것도 다 봤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경로당 다니시면서 달라지셨잖아요. 웃으시고, 노래 부르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영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의 딸도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철수 아버지랑 행복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가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철수도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가 먼저 하세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찬성했어요. 재혼하래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도요. 어제 집에 와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할 수 있겠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철수 씨. 우리 결혼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로당 마당에 간단한 결혼식장이 꾸며졌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작은 단상이 준비됐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축하해요. 경로당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민석과 영희의 딸도 함께 왔습니다. 민석이 영희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영희의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카페에서 당신 말 안 들었으면 전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영희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줄에는 없었습니다.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철수 씨.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희 어머니,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축복해 주실 거예요. 철수야, 잘 살아. 행복해. 영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영희의 딸도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희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딸로서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5년 동안 엄마 혼자 두고, 이제는 철수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엄마 외롭지 않겠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하늘에서 축복하실 거예요. 두 분 정말 정말 행복하세요. 다시 박수와 환호. 철수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일어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6개월 후, 철수와 영희의 집. 아침 식탁?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밥 먹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담갔어? 맛있네.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철수 씨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저 사람 누구더라?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 배우. 요즘 잘 나가던데? 영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지난주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 아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게요. 당신도 잘 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만 혼자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자를 잃어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그 용기. 철수와 영희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혼자 사시는 시니어 여러분, 당신도 다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허락보다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노년의 보석 상자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